네, 업종 진단 시간입니다. 한미 관세 최종 협상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3,730선 돌파했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특히나 현대차 그리고 기아 등의 자동차 업종 모처럼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장에서도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분위기 반전 성공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 자동차주, 이 반등 배경이나 원인을 좀 어떻게 찾아보셨을까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주춤했던 이 한미 관세 이 협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해결이 좀 될 거라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비롯해서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아니면 뭐 전력 기기 이런 수출주들에 대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실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곧 결과가 나올 텐데 일단은 미국 측에서 좀 유의미한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게 시장에 있는 훈풍을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미국 측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특히나 미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관세를 강하게 부과하기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담당하고 있는 대다수의 대표 수출주들이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전력 기기라든지 이런 조선이라든지 사실 미국 측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부과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합의가 잘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글로벌 투자사들에서도 계속 우리나라의 이익 성장 모멘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3분기 이익도 마찬가지지만 4분기까지도 수출주들 상당히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우리나라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의 수출입 동향 데이터에서 봤을 때도 이제 관세 정책 등의 어려운 수출 여건에 따른 피해가 일부 확인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수출 시장 중에서 미국 시장의 수출이 1%가량 감소한 수치도 확인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주가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현대차와 기아차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들 보여지고 있는데 거의 뭐 둘 다 연고점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일단은 지금 25% 관세가 다시 15%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일본이라든지 이런 경쟁 국가들과 다시 또 제대로 배팅을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까지 관세가 조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일단 단기적인 흐름에 어떤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관세가 원하는 만큼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상향 흐름들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관세 합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단기적인 변동성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일단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자동차주 괜찮게 보고 있는데 이 관세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이제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을 증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서 관세를 회피를 하겠다라는 전략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4월 이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의 가격을 동결을 했습니다. 원래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 사실 가격을 정가해서 관세 충격을 상쇄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사실 소비자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 자체적으로 이익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자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매출은 계속적으로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조금 괜찮다. 그리고 뭐 SUV라든지 마진율이 좋은 차들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세에 대한 어떤 충격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조금 더 하방 압력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늘릴 때마다 한 번씩 공략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이슈가 꼭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동력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완성차 쪽에 상승 흐름이 잘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낙수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하드웨어를 넘어서 뭐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 관련주까지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이 가능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지금 자동차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가 사실 판매량이 괜찮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기업들이 상당히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부품사별로 차별화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사가 확실하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부품이 기술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추후에는 이제 수주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은 좀 안정적인지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서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이제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쪽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당연히 이쪽도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중장기 성장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품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재무 건전성도 잘 따져보시면서 종목들 봐야 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까지, 자율주행 관련주까지 계속해서 관심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지, 자동차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선호주로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까지 나왔던 종목인데 네. 오늘 이제 3%대 오르고 있는 만도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완성차가 잘 팔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익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술력이 워낙 좋은 회사다 보니까 일단 기대감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관세 쪽인데 사실 지금 이 현대차 그룹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현대차 그룹의 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현지에서 생산 물량이 많아지게 될 텐데 부품사 같은 경우도 현지에서 생산 비중을 늘려야지만 앞으로 관세 충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도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현지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채용 공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더욱더 현지 공장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어떤 전략을 이미 짜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관세 충격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앞으로 관세 충격 때문에 만약에 증시가 흔들리거나 자동차 관련주들이 흔들린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방어율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만도같이 좀 큰 기업들은 투자를 좀 해서 일단은 현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겠지만 중소형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L 만도의 주가 오늘도 3%대 강세 탄력 가져가고 있고요. 34,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품주 안에서도 전략을 좀 잘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섹터 좀 만나봤고 2차 전지 쪽도 오늘 연동이 되는 흐름인데 사실 자동차보다 오늘 더 좋은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이 오늘 흐름 굉장히 좋고 최근에 2차 전지 쪽도 바닥은 잡았다라는 그런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주 LG 엔솔의 경우에 흐름 굉장히 돋보이고 있고 굉장히 양호한 편. 2차 전지주들 최근에 이렇게 좀 급등하는 이유는 또 AI 관련 모멘텀이 붙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AI와 2차 전지 연결된다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AI와 2차 전지 좀 연결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 그 전에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상승하는 이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관세 이 부담이 좀 완화가 되면서 역시나 수출주로 분류되고 있는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오늘 자동차주와 더불어서 동방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월달 통계치가 나왔는데 9월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210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역대급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2차 전지를 억눌렀던 캐즘도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도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ESS 쪽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했는데 앞으로도 이 ESS 관련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모든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 반등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앞으로의 예비 주도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와의 관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AI를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사용을 할 때 연산을 하거나 아니면
일단 추론할 때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이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에서도 엄청 필요로 한데 여기서 안정적인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터리가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AI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동차와 또 연결을 짓는다고 하면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차세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AI 기술이 대부분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자체가 이미 전기로 구동이 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성능 배터리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AI까지 적용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배터리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는 더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무인기라든지 이런 조종사가 없는 이런 교통수단 같은 경우도 사실 AI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역시나 고성능의 배터리가 여기서도 수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미래 성장 사업으로 우리가 분류되고 있는 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가 성장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반의 이제 스마트 그리드가 이제 보편화가 서서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전력의 어떤 수요를 예측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또는 대응 같은 것들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ESS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앞으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AI 시장이 확대되게 되면 당연히 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관련주 안에서 또 2차 전지가 엮이는 모습까지 또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흐름도 잘 따져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ESS라는 키워드에 주목해 보시는 것도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그램이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13%대 급등세까지 연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2차 전지의 날인데 이 안에서 또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제일 최선호주로 볼 수 있는 종목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계속 이들리 방송 나와서 탑픽을 한 종목밖에 항상 소개를 안 드렸었거든요. 항상 LNF를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 지난번에 지금 보니까 제가 9월 4일 날도 LNF를 추천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그 뒤로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LNF 같은 경우는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ESS에 들어가는 LFP, 양극재를 가장 먼저 개발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경쟁사 대비 가장 빠르게 일단은 생산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산에 발맞춰서 미리 SK온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까지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LNF가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포스코 퓨처엠이 최근에 다시 또 반등이 좀 세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뭐 양극재 관련된 제품과 그다음에 음극재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 음극재 같은 사업 같은 경우가 사실 적자 사업부였어요. 일단 좀 아쉬운 부분들이었고 아픈 손가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 완성차 업체로 6천억 어치에 되는 어느 정도 대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음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 계약 조항을 봤더니 10년까지 장기 공급 계약으로도 바뀔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만약에 바뀐다라고 한다면 조 단위의 매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아픈 손가락이었던 음극재 사업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기준으로 사실 음극재 생산 량이 상반기 때는 한 가동률이 30%밖에 안 됐어요. 공장을 30%밖에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수주를 통해서 60% 이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음극재 사업도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음극재라든지 이런 것들 수요가 이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주도 늘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2차 전지 종목들 중에 아직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기업들 많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지금 일단 양극재 사업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실적을 좀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상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는 한 2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도 적합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까지는 당연히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서 20만 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17만 원 정도 선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20만 원대로 잡아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현재도 8%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3분기 실적 내동 가운데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실적으로 그래도 좀 호실적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또 투자자분들께서는 기대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LG 엔솔의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LG 에너지솔루션도 당연히 탑픽 중에 하나죠. 일단은 뭐 미국에 있는 북미에 있는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상태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전기차 캐즘이 조금씩 해소가 되는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주가를 억눌렀던 악재가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악재를 우리가 버티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ESS 쪽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LG 에너지솔루션도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에 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 여유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뭐 50만 원 이상 정도까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NF, 뭐 포스코 퓨처엠 이 정도 기업들은 좀 중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TSMC 실적이 나와서 잠시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SMC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39%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상 최고치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TSMC 매출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까지 이야기 듣고 대표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였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